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고 강한 보수 강대규 변호사와 외유 내강형 팩트 폭격기 유재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정책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사과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제가 오프닝 살짝 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좌우지간 오늘도 여야 대치 전국 내탓 공방 어떻게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 직전에 여야가 국회 행원위 소유의 강원특별법을 상정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여야가 사법개혁 3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충돌하면서 심사 일정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거 민주당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민주당 책임이 100% 만점에 1000% 이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만점은 뭐야? 자, 지금 보통은 야당이 대한민국 국회 역사 속에서 여당 다수당이 국회의장석을 갖고 가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석을 갖고 옵니다. 근데 어느 생각부턴가 뉴노멀이라 그래가지고 승자 독식을 주장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도 갖고 가고 법사위도 갖고 가고 상임위도 다수를 갖고 가는 그러한 형국인데 지금 이러한 형국에서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결국 민주당의 정청래 또 한병도 그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의 좌지우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 책임이 아니라고 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차장님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저 지금 일단은 국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이제 2월 24일 날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간만큼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의 처리는 늦어지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이제 선거 전에 이제 5급 3특과 관련된 법안을 좀 통과를 하고 이제 3월 국회, 4월 국회로 가자는 이제 방침인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지속하게 되면은 다른 민생 법안은 물론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그 시간만큼 늦어지는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우리가 독립운동 투사들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독립운동 왜 하냐라고 했을 때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필리버스터는 늦추는 효과인 거지 지금 법률상 필리버스터의 효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법 왜곡죄가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법도 일단 상정을 해달라. 상정을 하면 필리버스터를 하던 말던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따가 다음 질문에서 계속 얘기할게요. 좋습니다. 여야가 내탓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강원 정치권과 강원도가 강원특별법 상정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 중 상정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장님? 네, 일단 2월 25일 날 이제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허영 국회의원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서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에 조속한 상정과 심사를 요청했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안위에 다시 강력히 요청하겠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건 이달 안에 가능하겠느냐. 국민의힘이 3월 3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의 특별자치도법 처리는 물 건너갔다. 왜냐하면은 필리버스터가 끝나야지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는데 필리버스터 하는 이상은 더 이상의 처리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2월 9일 날 그때 우상호 송기현 허영 면담에서 3월 처리를 약속했지만 국민의힘이 3월달, 4월달 계속 이렇게 필리버스터 한다면 그만큼 늦춰질 수 있을 것이다. 자, 우리 앵커님의 질문을 정확히 들으셔야죠. 이달 중에 처리가 가능하냐 묻지 않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한 불가능하다. 들어보세요. 이달 중에 상정이 가능할까요?라고 여쭤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법안들이 처리가 돼야 상정이 되는 건데 아닙니다. 앞에 있는 법안들이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점점 늦춰지면 상정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3월달에 지나가 버리죠. 자, 상정이라는 거는 이제 상임위에서 이뤄서 상정을 하는 건데 어제 법사위 풍경을 보면 대구 경북의 그 통합법이 왜 부산이 됐냐? 갑자기 장경태 의원 요즘 성추행 논란 때문에 법사위에서 말도 잘 안 하는데 갑자기 할 말 있습니다라고 하더니 아니 대구 경북 통합은 대구 경북 주민들이 원치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마디를 하더니 갑자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논해. 라고 하면서 광주 전남만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이거는 영상에도 남아있고요. 회의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실시간으로 봤고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결국에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상정을 하던 처리를 하던
장경태 어떤 사람입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정청래 대표의 신복이죠. 결국 정청래 라인에서 이걸 쥐고 있다. 풀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대구-경북통합법 그리고 충남-대전-통합법이 무산된 거는 그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김민지 행정안전부 차관이 그 장경태 회의가 끝나고 장경태 의원의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철우 지사님이나 대구시장 권한대행 저와 통화도 하고 만나서 이것 즉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그랬었습니다 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통과가 무산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 정치권에서 반대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기 이게 때문에 이제 이관계라는 거 하는 거죠. 아니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했다고 하는 게 장경태라는 사람이 말을 한 건데. 그러면 주호영 의원과 송원석 원내대표 이관계에 놀아난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의총을 했을 때. 놀아나는 거 바보 아니에요? 자, 놀아났다기보다는 이관계에서 그 의총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 이관계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에도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고 본회의도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통과되면 되는데 장경태가 반대조차 안 하면 되는 건데 민주당이 다 갖고 있잖아요. 통과시켜 주세요. 국민의힘에서 반대 안 하면 얼마나 반대 안 합니다. 진짜요? 네, 안 합니다. 그래요? 자, 네. 그러면 분위기를 조금 식히는 느낌으로 다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로써 딱 97일이 남았습니다. 공천을 비롯해서 강원도 지방선거 준비 상황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변호사님. 네, 일단 김진태 강원도 특별도지사께서 내일 도정 보고대회를 엽니다. 모레 도정 보고대회를 열고 2월 28일 뭐 춘천권에서는 춘천권, 강릉권, 원주권이 진행되는데 춘천권에서는 오후 2시에 백령 아트센터, 강원대학교 백령 아트센터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 도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되고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출판기념회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도정 보고대회와 출판기념회 차이는 뭐냐? 돈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입니다. 출판기념회는 돈을 받는 행사이고요. 도정보고에 대해는 돈과 상관없이 그냥 설명을 하는 행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외에도 온라인 공천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후보자들에게 온라인으로 받고 있고 그럼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질문이 공관위 구성은 언제 하냐. 제 경험칙으로 미뤄봤을 때 제가 지난번 지방선거에 공관위원으로 했을 때는 3월 1일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3월 1일에 공관위 혹시 활동이 가능하냐라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넉넉히 시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국민의힘 입장을 얘기하는데 이제 차장님께서 굉장히 미소를 많이 띄우셨거든요. 네. 어떤 의미입니까? 앵커께서 분명히 질문에 강원도 지방선거 준비 상황을 물어보셨는데 강대규 변호사께서 김진태 도지사가 도정보고회를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도정보고회는 지방선거용이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강원도당은 이제 공관위에서 이제 어제와 오늘 6시까지 이제 공직 신청 후보자 신청을 마쳤고요. 이제 도지사 공천 같은 게 이제 중앙당에서 하는데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 후보 면접을 2월 23일 날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3월 2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하고 제가 들은 바로는 3월 5일 날 아마 예비 후보 등록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내일 이제 오전 10시 30분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관위 심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강원도 어차피 광역단체장에 대한 것만 이제 중앙당 공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과연 내일 강원도지사 후보 단수 확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공천 상황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결국은 이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선거구조정 문제를 좀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 한다.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춘천, 원주, 영월 이런 지역이 좀 해당이 되거든요. 그게 있고 공천 과정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각 정당이 갈등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개특위 위원장도 송기현 원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다 모든 손이 다 더불어민주당이 좌지우지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독재를 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정당을 굳이 6월 3일에 뽑을 이유는 없겠군요. 지방선거는 또 다르죠. 지방선거에는 시장과 시의 도지사와 도의회가 가는데 국회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까? 정개특위는 국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방선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선거에서 이제 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국회에서 자, 할 수 없는 정당을 국민의힘이 6월 3일에 왜 할 수 뽑아야 있게 되냐. 해주시려면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네, 아닌 좋습니다. 걸로. 두 분 다 진정하시고요. 일단은 내일 뭐 민주당 입장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중앙 정치권으로 눈을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남, 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만 통과를 하고요. 충남, 대전과 대구, 경북 통합법은 보류가 되면서 여야가 내탁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충남, 대전이 당초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가 통합에
합의를 했고 앞장을 섰는데 왜 반대로 돌아선 걸까요? 라는 좀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도 의석수를 밀어붙이면 통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철회 안 했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차장님? 일단은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일단 지역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의 공론화가 좀 공통적인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 좀 통과를 하더라도 정치는 어쨌든 명분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어쨌든 지역에서의 동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전 충남 특별 행정통합 같은 경우는 맨 먼저는 이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도지사가 먼저 좀 제안을 하고 국민의힘 소속의 성일종 의원의 관련법 대표 발의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뭐 그 위에 탄핵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그산트 전략을 발휘하면서 이 제안을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이 이슈가 국민의힘에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 이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이슈를 그냥 뺏겨버린 거죠. 바보같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슈에 대해서는 주도하거나 반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내는데 주도권을 뺐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 법사위 질의 과정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거 강훈식 비서실장용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선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뭐 여론을 봐야 된다, 공론화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광주 전남만 통과시키고 우리 광주 전남은 거기 있는 정치인들, 단체장님들이 다 합의를 했어요. 제가 방금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안 끼어들었잖아요. 이렇게 예의를 안 지키시면 다음 방송에서 볼 수가 없어집니다. 네. 예의 말씀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광주 전남만 통과시키고 20조 원 지원해 주면서 대전 충남 통과 안 시키고 경북 대구 통과 안 시키고 강원특별자치도법도 통과 안 시키는 이러한 상황 왜 그렇냐? 이 앞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제외하고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거를 지방선거 이전에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지역 얘기를 안 듣고 추진하다가 이 삐그덕거림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분위기가 좋잖아요. 강무수 실장을 대전 충남 통합시장으로 도지사로 앉히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 대전 충남에 있는 다른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후보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찬성하고 있어요. 그럼 통과시켜 주세요. 아니 반대한다고 국민의힘에서 뭐 규탄대회까지 국회 계단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김태훈 충남지사는 다 올라가서 찬성한다고 제발 좀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안 되니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찬성하다 말 바꾸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이제 와서 말 바꾸는 거예요. 이제 말 바꾸는 거 아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반대하니까 그런 거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 찬성합니다. 그럼 왜 통과가 안 될까요? 다수당이 누구입니까? 다수당이 통과시키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일관되게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알겠습니다. 또 민주당이 취재는 사법개혁 3법, 이제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언에 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데요. 삼권분립 독립성 등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대 의견을 낸 데 이어서 전국 법원장들에 모여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변호사님. 네, 삼권 분립이 사법, 입법, 행정이잖아요. 왜 사법부만 법 왜곡죄를 만듭니까? 행정부에도 행정 왜곡죄를 만들고 입법부도 입법 왜곡죄를 만들어야죠. 행정부에 행정 왜곡죄를 만들면 지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실패한 거, 또 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28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한 거, 관세 협상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행정 왜곡죄로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 왜곡죄가 통과가 되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사법 절차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난도질을 하고 있는데 검수 완박대 때문에 검찰, 경찰 단계가 2단계에서 지금 7단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시간만 할애되고 비용만 할애되고 있는데 여기에 재판소원죄 더해졌죠. 법 왜곡죄 더해졌죠. 그리고 형법에서 무슨 배임죄로 뺀다고 합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경력을 뺀다고 해요. 그러면서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또 이상한 공소 취소도 추진한다고 해요. 이거 다 이재명 살리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면 라이언 일병은 구하는데 같이 간 사람은 다 죽어요. 이재명 한 명 살리고자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다 난도질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네, 윤석열 한 명 살리기 위해 다 죽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사법부에서 뭐 국회에서 추진하는 안에 대해서 뭐 의견을 내는 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낸 의견이 마치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처럼 접근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삼권분립 얘기하셨는데 이제 국민의 손에 뽑힌 이제 댕토기와 행정부는 이제 행정 권한을 통해서 국회는 이제 입법 권한을 통해서 사법부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 삼권분립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사법부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좀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는 좀 운영이나 이런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 사법부 얘기는 당연히 사법 정책은 사법부 얘기를 들어야죠. 우리가 스포츠 정책을 할 때는 뭐 축구 선수나 혹은 스포츠 관계자들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문화 정책할 때는 자, 말 끊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쭉 지켜봤는데 다음 주에 못 보겠는다니까 이렇게 말 끊게 되면. 자, 우리가 스포츠 정책할 때는 스포츠 얘기를 들어야 되고 엔터테인먼트 정책할 때는 엔터테인먼트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사법 정책이니까 사법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은 사법부의 제안을 단 한 개도 안 듣고 있는 것이고요. 법 왜곡죄가 그럼 지금 필요하냐? 직권남용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판사건 검사건 경찰이건 국회의원이건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고의를 가지고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법이 있는데 법 왜곡죄가 또 왜 필요합니까? 자, 저희가 이제 또 시간 관계상 차장님 의견은 다음에 좀 듣도록 하고요. 장동혁 대표가 절연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처음 열린 의원총회를 두고서 이틀막 의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내용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간 침묵을 지켰던 이제 중진들이 면담을 요청했다고요, 차장님? 네, 지난 2월 20일 날 이제 오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전륜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날 같은 날 오후에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1차 공관위 회의를 열었는데 사실은 내용보다도 그 옷 때문에 그 군복을 연상시키는 옷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호남 출신 친박 윤어게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냥 전두환이 되고 싶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윤어게인을 공표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독재로 가겠다라는 전 선언이나 다름없다라는 저는 좀 생각을 들었고 장동혁 대표가 그 2월 24일 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에 머무는 것은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거기서 허우적대면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상 전륜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진들 오늘 이제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중진들이라고 해서 이제 한 목소리를 냈다기보다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었을 것 같고 과연 전륜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 전륜을 거부했다는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언어의 분절성과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과 2는 다르고 1과 1.1도 다른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절한다, 전륜한다, 절연한다 다른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색깔에 대해서 너 파란색이야? 아닌데? 너 그러면 푸르스름만 해? 그것도 아닌데? 너 시퍼런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나 파란색 아니라니까? 너 하늘색은 맞네? 아니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묻는 언어의 분절성의 성격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전륜 거부를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어떠한 정치적 프레임만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군복을 입고 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장동혁 대표는 정말로 당을 민주주의로 운영하는구나. 윤리위나 공관위에 어떠한 터치도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천 눈치 보느라 뭐 제대로 말을 못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공천이 마무리되는 4월쯤이면요.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쏟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장님.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24명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전국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 주도로 윤리 제소를 결정하고 지금 징계처분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4월 달쯤 사퇴 요구가 쏟아지지 못하죠. 왜냐하면 다 날아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고 저는 일단 지금 사퇴 요구가 먹히지 않는다면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먹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지방선거 장동혁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모습은 과연 이게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행보냐 아니면 지방선거 패배를 기정사실하고 그 이후에도 자신의 당권 그리고 혹시 유력 정치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보냐라고 하는 물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더라도 대표 사퇴를 안 하고 버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당이든 공천이 마무리되면 공천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뭐 당을 상대로 소송도 걸고 당사 앞에 가서 뭐 깽가리도 치고 합니다. 근데 장동혁 사퇴를 요구할 거라는 그러한 관측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필리버스터 혼자서 24시간 했죠. 단식을 했죠. 또 사퇴 요구라는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 나는 국회의원직을 걸 테니 너도 국회의원직을 걸어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아마 4월쯤 되면 또 다른 이벤트성 행보로 장동혁 대표가 당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지방선거 2달 전에 어느 당이든 당대표를 사퇴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이러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지금 나락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여러 가지 포메이션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네.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것도 있어요. 네, 나락으로 잘 가세요.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 질문으로 네. 변호사님 많이 참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전국 순회 첫 일정으로 보수의 이제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출마지를 미리 말하지 않겠다. 다들 덤벼들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변호사님. 네, 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이었다면 일정 이렇게 안 짭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일정을 짰고요. 또 부산 또 간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데 아니 그 전에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할 때 전국 좀 돌아다니라고 말할 때는 안 돌아다니다가 이제 와서 이게 무슨 행보입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러한 스핀닥터, 보좌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고 전 국회의원이 조를 짜가지고 밤샘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다니지 말자. 필리버스터 끝나고 돌아다니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간다는 대구나 뭐 부산이나 일정 같이 다니는 사람들 해당 행위라는 것을 제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강원도당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 네, 지금 한동훈 대표 행보를 볼 때 이번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어느 지역인지 모르죠. 출마를 하려고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일정을 대구로 잡은 것도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설 전에 2월 11일 날 장도혁 대표가 이제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는데 원래 대구 서문시장이라는 그 장소의 상징성이 보수 정당의 당대표 혹은 대선 주자 혹은 유력 정치인이 가면은 진짜 발 디딘 틈없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건데 장도혁 대표는 그때 좀 비교적 평안하게 좀 서문시장을 좀 거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봤을 때 서문시장 방문을 하게 된다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림을 만들려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봤지 장동혁은 잊었지만 나는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냐라는 게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구시장 후보가 현역 의원 중에 한 분이 되면은 그 지역구가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되잖아요. 저는 여기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왜냐하면 장동혁 당대표가 지금 어쨌든 방금 폭발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대구 경북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 기반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거기를 파고들어서 나는 여기서 인정받고 내가 차기 보수의 주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에 그 상상인데 지금 국민의힘 이제 대구시장 후보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나와 있거든요. 만약 이분이 대구시장 후보 안 되면 전 재보궐선거 공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되면은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윤어게인 이진숙과 배신자 한동훈 간에 이제 빅매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네,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서문시장 방문함에 있어서 인원수 동원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정치인들이 더 이상 전통시장의 방문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동혁 대표 서문시장 갈 때 조용히 갔어요. 그래야지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고유가, 고물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얘기를 듣는데 한동훈 대표 아주 그냥 그 온갖 SNS 팬클럽에 다 뿌려면서 서문시장 갑니다. 같이 갑시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1,000명, 2,000명 우르르 서문시장 가면 시장 상인들의 얘기나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시장 방문이 정치인들의 그런 보여주기식 도구가 되면 안 되고 장동혁 대표처럼 조용히 가서 얘기를 들어야 진심성이 전달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조용히 가면 인산이해가 되는데.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됐고요. 일각에서 이제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개혁신 이준석 대표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차장님. 저는 가능성 0%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재보궐선거 출마한다.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이 떨어져서 망하길 바랄 것이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설사 서울시장 공천에 탈락하더라도 국민의힘을 탈당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혁신당에서는 이미 서울시장 후보가 있습니다. 김정철 변호사라고 서울시장 후보가 있기 때문에 뭐 오세훈이나 한동훈이 이준석 대표와 연대하는 거는 전혀 가능성 제로다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정책 연대, 뭐 통일고 특검 연대나 이러한 반 대여 투쟁 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 여야 대치 전국 내탓 공방 어떻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 줄 평을 이유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네, 저는 민생 발목 잡는 필리버스터 이제 그만이라고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월 1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월 24일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계획 법안을 처리하고 3월, 4월에는 매주 목요일날 본회의를 열겠다, 민생법안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달 정도 있는데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2달 동안 이마저도 모든 법안들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필리버스터 지속되는 만큼 법안이 늦어지게 된다면 저는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도 3월, 4월 어려울 수도 있다. 국민의힘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리고 3월, 4월 달에 여야가 손잡고 민생 법안들을 잘 처리하고 지방선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지금 올라온 법 왜곡죄나 재판 소원죄는 민생하고 무관합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만 살려주기 위한 법이고요. 법 왜곡죄보다 행정 왜곡죄를 신설을 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이것도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지금까지 강대규 변호사 유재범 정책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까지 한낮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요.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슈 토크 시간에도 강조했습니다만 야외 활동 시 산불이 나지 않도록 화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It's a beautiful day. Hello, good morning, it's a beautiful